네, 어서오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뚱보균, 날씬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그런 체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이 우리 몸을 살찌우는 이유는요, 뚱보균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뚱보균이 피르미큐테스라고 하는 균이고요. 예. 반대로 또 여기에 대적할 만한 날씬균도 있겠죠. 박테로이데테스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피르미쿠테스라는 이제 균은 뚱보균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사진도 이렇게 좀 통통한 균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박테로이데테스, 날씬균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좀 날씬한 길다란 균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이 피르미쿠테스, 이 뭐 퍼미쿠츠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피르미쿠테스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균은 뭐 이렇게 생겼고, 뚱보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균줄은 이제 날씬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날씬균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최근 장내 미생물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주제가 뭐 다이어트가 됐든 당뇨가 됐든 어떤 면역력이 됐든 다양해도 결국은 이제 장내 미생물 군집이 좀 연관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이 잘 잡혀야 건강한데, 이런 균형이 깨져서 불균형이 생기면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세균만 해도 장내에는 약 한 1000종 이상의 굉장히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임팩트한 빡빡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뭐 이상한 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들이 뭐 서로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나름대로 잘 협의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균형이 깨지면, 밸런스를 맞추고 살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장내 세균은 이 크게 퍼미큐츠, 아까 피르미쿠테스라고 불렀던 이 균 중 후벽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 박테로이데테스, 의간균, 이런 부류로 불립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은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이 부류를 모두 뚱보균, 모두 날씬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된 균들이 존재하지만 이 피르미쿠테스에 속하는 균주를 모두 다 뚱보균이라고, 그리고 날씬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면 이 피르미큐테스나 이제 박테로이데테스가 어떤 특정 균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먹지 않습니까? 뭐 비피도박테리움, 유명한 뭐 락토바실루스, 이런 균주들처럼 이 피르미쿠테스와 박테로이데테스가 어떤 특정 균 같은 어떤 이해하기 쉽다라는 점이죠. 그게 아닌데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개통학 설명을 약간 좀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는 게 약간 좀 필요합니다. 좀 어려우실 것 같아도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 여우 예를 좀 들면은, 여우 같은 경우도 이 지너스 레벨에서 이제 여우속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는 객과입니다. 객과. 패밀리가 과인데요. 뭐 우리가 무슨 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우가 객과더라고요. 객과. 그 위에는 식육목, 포유강, 척추, 동물문, 그리고 마지막 킹덤, 여기 이제 동물계, 이렇게 이제 계통 분석이 되고 있어요. 하위적으로 이제 동물을 분류하는 거죠. 우리가 동식물을 분류할 때 쓰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뭐 킹덤, 이건 개니까 우리가 뭐 요즘 천상계, 인간계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천상계 누가 뭐 인간계 내려왔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박테리아, 세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파일럼 레벨에서 굉장히 높잖아요. 킹덤 밑에가 파일럼이에요. 장내에 있는 세균은 한 90% 이상이 피르미쿠테스 아니면 박테로이데테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부류예요. 근데 이 피르미쿠테스를 모두 뚱보균, 박테로이데테스를 날씬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 피르미쿠테스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한 수백 가지 종류의 균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박테로이데테스에도 뭐 수백 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균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싸잡아서 뚱보균, 날씬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어떻게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 초쯤 이제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쌍둥이 연구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두 분이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날씬하고 한 사람은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이 쌍둥이가 자라나면서 한 사람은 이렇게 날씬하고 한 사람은 비만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장내 미생물을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장내 미생물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박테로이데테스, 피르미쿠테스 이 비율이 이 장내 미생물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 균주의 분류의 비율이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씬한 사람한테는 이 박테로이데테스가 많이 증가를 했고 비율이 높아졌고, 비만인 사람한테는 반대로 이 피르미쿠테스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사람의 분변을 모아서 쥐에게 이식을 했더니 장에 이제 넣어준 거죠. 그랬더니 똑같은 쥐였는데 비만인 사람한테 얻은 분변,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을 넣어준 쥐는 비만이 됐고, 날씬한 사람에게 얻은 분변 미생물을 넣어줬을 때는 날씬해졌다. 이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어떤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박테로이데스가 높아지면 뭔가 좀 날씬해지고, 퍼미쿠추가 증가하면 비만이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 것이죠. 더구나 더 말이 안 되는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보통 건강 프로에 보시면 모든 프로들이 이제 이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다들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이 장내 환경을 좋게 합니까? 뭘 먹어야 하나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이제 클로제를 하나 등장시켜서 짜잔 하면서 이 안에 이제 음식을 보여준다든지 뭐 하죠. 그럼 이 클로제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소개하더라고요. 유산균이죠. 뭐 그게 이제 모유 유산균이든 뭐 김치 유산균이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가루 같은 걸 이제 보여주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이 이제 뭐 맨날 복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무슨 비법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락토바실러스 균이잖아요. 락토바실러스 균. 이 균은 퍼미큐추에 속하는, 그러니까 피르미쿠테스에 속하는 균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피르미쿠테스 박테로이데테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피르미쿠테스가 이제 뚱보균이다. 그래서 이 뚱보균이 많아지면 비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박테로이데테스는 이 피르미쿠테스 파일럼에 속하는 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만인 사람들에게 이 뚱보균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시한 비법 솔루션은 결국 뚱보균에 속하는 어떤 균주를 먹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피르미쿠테스균이 이제 뚱보균이니까.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장내에는 굉장히 많은 아직도 이제 미지의 균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이외에도 지금 연구가 된 바로는 건강에 이로운 균주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라고 부르고 있고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궁금해하지 않으셨나요? 이 방송에서 맨날 뭐 비법으로 제시하는 게 유산균이에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 락토바실러스균 아니면 비피도박테리움, 두 가지 균주들로만 소개가 되잖아요. 종류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저 균들밖에 없을까? 뭐 이런 의아해한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론 이런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많이 개발이 될 테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락토바실러스균,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하게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균주다 보니까 이런 균주들밖에는 프로바이오틱스로 제시할 게 없는 것이죠. 오늘은 이 뚱보균, 날씬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방송에서 나오는 이 피르미쿠테스는 뚱보균이 아니다, 그러니까 박테로이데테스는 날씬균이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겠고요. 이 피르미쿠테스와 박테로이데테스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뚱보균, 날씬균으로 바로 해석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 제가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현재까지 프로바이오틱스들로 이제 인정되어 있는 균주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운 치료제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